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누가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자들을, 제대로 된 사업자들을 양쪽에 하나하나만 찾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조직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시끄러워요.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야,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지금 LA 사건. 나 처음에 그 LA 막 불난 거 봤을 때 막 한류도 막 그거 타는 거 보고 나는 그냥 하도 요즘에는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뭐지? 그 사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가짜라는 거 영상도 많고 이래서 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의 4분의 1가량의 면적에 불이 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LA가 지금 10만 명 넘게 지금 대피 중이고 경제적 피해 규모도 88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추정이 되었다. 근데 지금 통제 불능한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강풍인데 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자, 사람 일은 진짜 모른다. 보험이요, 지금 거절된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해요. 보험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갱신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 재산이 날아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동산, 거기 막 확 타는 걸 보고, 야, 저 부자들 집도 막 엄청 탔잖아요. 저 안에 금고며 현금이며 막 검은 돈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검은 돈들 저거 다 활활 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런 걸 느낄 때마다, 핸드폰으로 갖고 있는 가상 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날 때 막 코인, 비트코인에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간다는 말들이 금 못 들고 가잖아요. 나 저 불타는 거 보고 어머 저거 금들이 막 녹아내리는 거, 막 돈들이 막 활활 타는 거 보고 어메 진짜 사람 일은 진짜 알 수가 없구나. 저럴 때 만약에 우리 집이 활활 탔을 때 야, 그래도 애텀이라는 시스템 소득이 매주 받는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 돼, 안심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요번 사건을 보고 부동산만이 답은 아니다. 분산을 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너무 막 부동산 불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대는 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텀이라는 그 멤버십을 가지고 이제 하나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애텀에서 또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뭐 하나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런 오늘 요번에 미국 산불 사건을 보고 LA 산불 사건을 보면서 애텀이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환율이 어제까지는 1474원인데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가 4.7 정도 돼서요. 여러분, 물가가 엄청 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돈이 되는 일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은 이제 더 많이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기름값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또 한참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더 심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자,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분, 한국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야, 왜 이렇게 맨날, 제주항공, 제주공항, 블랙박스 열었지만 충돌 직전 4분 기록 없어. 이것도 너무 시끄럽죠? 그리고 또 최근 뭐,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 CEO가 무슨 한마디를 했어요. 양자는 뭐 30년 뒤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주식이 그냥 미국 대장주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3배 레버리지인데 완전 폭락해가지고요. 여기 물린 사람들 뭐 100억을 넣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엄청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러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루하루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돈을 까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광기, 그러니까 대중들이 막 몰리는 것들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하고 항상 역발상 생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도 하거든요. 투자를 해요. 근데 저는 곧 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시장을 했던 사람들은 두 배를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으로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돈은 개미들은 또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앞서도 안 되고 안보 앞서라고. 근데 모든 흐름을 보면 투자의 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보면 주식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많으면 일단은 그걸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광기에 대중들까지 개미들까지 다 몰리면 그건 막차인데 약간의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럴 때 돈을 잠깐 단시간에 한 1, 2년 안에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테슬라로 두 배를 또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애터미도 거래량 주식이랑 비슷하라고 본 게 애터미가 지금 15년이 됐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물건을 써봤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애터미는 알아요. 애터미는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다단계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터미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요. 단시간에 지금 그 애터미 초창기 멤버들보다 빠른 시간에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돈을 번다. 역발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애터미를 보면 이 주변에 우리가 소개를 받잖아요. 저도 주변에 소개를 받을 때 사업이 본인 사업이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이제 애터미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실제 제가 돈을 버니까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가입은 너무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너무 쉽게 잘해요. 왜냐면 지금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세금 추징금 뭐 58억 받는 분도 가입을 하고 그냥 바로 가입을 하고 관심도 있었어. 근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갑자기 스탑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한두 명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은 가입이 됐어. 근데 한 두세 명한테 거절을 받고 거절을 받고 하니까 이게 말이 그다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굴려. 아, 자기의 능력과 최진아가 좀 자기 것까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달아주나요? 제가 어떻게 달아줘요? 저도 인맥 끝났지. 그 사람의 소개를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쓰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근데 제가 잘한 건 뭐죠? 가입을 시켰다는 거. 그 사람은 당장은 안 해요. 제가 한 2천, 월 2천, 3천, 5천 정도 벌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 더 이상 회사의 성장이 돼야 되는데 하얀 길을 떼면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퇴자분들, 퇴직자분들, 그리고 50대 이상, 60대 분들이 지금 애터미에 적극적이다. 근데 40대, 3, 40대 분들은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 일이 있다 보니까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못하는데 부업으로 하니까 쏠쏠쏠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보살펴 주면서 계속 소개를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지.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그냥 냅두면요.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그래도 잘했던 거는 내가 가입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밑에 계속 그 사람의 일을 시키고 싶으면요. 그 사람 밑에 뭔가가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도 저희 외삼촌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엄청 외골 쓰고 쳐다도 안 봤는데 가입을 한 5년 전인가 했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근데 물건을
작년부터 우리 숙모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쓴지도 몰랐어요. 근데 스스로 주문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30만 포인트를 채우고 이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막 탈퇴되는 거 회원들 체크하다가 숙모가 물건 쓰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숙모한테 알려주고 숙모가 이제 우리 삼촌이 은퇴했단 말이에요. 퇴직하다 보니까 이제 연금은 받지만 그 돈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듣더니 자기의 이제 지인들부터 이제 붙이기를 시작했다. 내 가족과 친척도 5년 걸렸다. 우리 사촌 언니도 한 6년, 7년 걸렸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꾸준히 성장되고 하다 보니까 나의 신뢰로 사람들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수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꾸준히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냄비형이 있고 뚝배기형이 있는데요, 여러분. 냄비형 분들은요, 무조건 그 사람 밑에 빨리 인맥을 파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장점은 자기가 빨리 알아들었기 때문에 인맥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 사람 밑에 빨리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 밑에 누군가를 찾아야 그 뚜껑이 날아간 게 시들지 않고 계속 버텨지는데 그 밑에 누군가를 못 찾아내면 또 시들어서 또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뚝배기들은 또 어떨까요? 뚝배기 형들은 얘기해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자기가 이제 딱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절을 받아도 버팁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여기 파트너 사장님도 1년간을 혼자 계속 시스템을 타고 공부하고 계속 하셨어요. 혼자만 시스템 타고 사람도 안 붙이고 이랬는데 그 뚝배기인 거죠. 내가 개나 소나 계속 사람 붙이라 그랬는데도 잘 안 붙였어. 근데 결국 한 명 붙이더니 그냥 몽골로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외국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민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언어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통역사를 준다는 거는 저도 해봤지만 그 통역사가 애터미의 깊이를 잘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느껴봤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애터미를 얘기했을 때 내가 깊이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맞춤식으로 잘 전달을 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통역사가 애터미의 겉핥기로 하다 보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소개 받다가 삼형전자에 20년 근무하시고 해외 영업부장이셨던 그리고 청도 삼형 총경리까지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이제 제대로 비전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해외를 막 개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같이 이제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 해외 삶이 편한 거야. 그래서 안주에서 거기에 지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해외는 먼저 하지 마시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부터 하라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외를 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범수 크라운 마스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도 해외를 2년간 중국에도 살아봤고 해외 문화나 그리고 자기가 직원들이랑 같이 그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이제 총괄을 하면서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을. 그 직원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안주에서 한 25년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 사람들이 뭐 인도네시아며 뭐 폴란드 그 저기 일본 뭐 골고루가 뭐 또 하나 더 어디더라? 태국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외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살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막 20년 이상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니까. 그럼 어때요? 그런 분들은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 얘기를 하다가 중국을 저도 계속 찾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기회를 탐하기,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분이 마침 저보다 더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위에보다 아래가 더 부자들도 많다. 이러면서 심천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님한테 심천에 누가 있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심천 좋아! 이러는 거. 나 지금 심천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심천이 발랑발랑 하다가 그 추징금 58억을 낸다는 그분한테 얘기를 쭉 했죠. 그분이 해외 쪽에 있으니까. 저도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심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저한테 야, 내 파트너들이 다 심천이잖아. 홍콩이랑 이러는 거야. 그 오빠가 아직 안 해. 그치만 어떻게 돼요? 툭툭 그냥 감자 고구마 익듯이 찔러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쨌든 제가 심천의 파트너가 있다라는 자기 그 인맥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자기 길이 하얀 길일 때 나중에 그렇게 파면 되잖아요. 애터미 어차피 3대 상속까지 하는 거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롱타임이기 때문에 달아놓으면 됐거든. 그러면서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현재 그 사람은 저도 이제 주식도 투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삼성이 지금 반도체가 계속 이제 하얀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지금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한국보다 5배가 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 그 주가도 지금 뭐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은 애터미의 지금 타이밍과 그 본인의 인맥들을 애터미에 활용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뭔가가 이분도 지금 찾고 있을 때 애터미가 타이밍 맞았는데 거기에 또 한국 분인데 중국에 살고 있는 그분도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손뼉에 맞는다. 그리고 이분의 제가 성품이나 이런 스타일이나 그리고 저는 20년 근무했다는 말에 와, 이 사람 찐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업 쪽만 계속 했던 사람이고 개척을 했던 사람이고 이러니까 어떨까요? 된다. 근데 자기가 막 잘 나가면 그게 부딪힐 수 있지만 지금 거기 그분도 지금 뭔가가 삼성이 안 좋으면 자기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애터미에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중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됐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마침 우리 중국어 선생님도 저의 끈기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 분을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 근데 우리 선생님도 항상 자기 제 모습을 보면 한 3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저의 끈기와 그 열정과 이런 걸 보고 그 중국 한족 분들은요 관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이제 제 성향을 거의 1년이 돼가니까 이제 파악을 하니까 소개를 이제 해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분은 한 번은 해줬더라도 제대로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말을 되게 아끼시는 분이거든요.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 뉴스킨에서 성공자였더라고요. 다이아까지인가? 해가지고 지금도 수당을 받고 계신데요. 근데 연세가 거의 80대 중후반 되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연금 그 시스템 소득이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는 걸 같이 했는데 질려버려서 끈기는 있지만 사람을 막 이렇게 좀 섬기고 이런 건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놨대요. 근데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나와 비슷한 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나는 사람 관리하는 거에 사람만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 사람한테는 소개해줘도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한 마디 나왔어. 한국에 언젠간 나올 거라고. 그럼 저는 기회를 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연습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기회가 팍팍팍팍 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심천이 좋다고 합니다. 심천이 부자들도 많고 여러분들 심천 있으면 잘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심천에 꽂혔어.
홍콩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서 보면 문화가 이제 다 나라마다 그 가입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소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은 경소상 내기가 쉬워요. 그냥 추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 그냥 온라인 쇼핑몰로 이렇게 넣는 거는 되는 지역도 있는데 안 되는 데도 있나 봐요. 조금 그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속도가 지금 막 나고 있는 게 뭐냐면 석세스 세미나가 10개가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지. 근데 중국의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200만 명이라 그랬나? 실제 인원수가 중국에? 그러면 앞으로 가입될 날도 어때요? 아직 멀어 너무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만을 통해서 들어가도 괜찮고요. 한국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했을 때 아예 한족으로 시작을 해버렸던 거예요. 왜? 한족에서 한족은 그 관시가 되거든. 우리 선생님 인맥이 뒤에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할 사람이 아니면 소개를 안 해줬던 거예요. 제대로 할 사람이 아니면. 근데 제가 1년이라는 그 신뢰를 딱 바탕으로 이 신뢰가 완벽하게 쌓였어요. 선생님은 저랑 완벽한 통함이 그게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가 통하는 게 관시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저를 믿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사업자를 소개시켜줄 그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해줘도 제대로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 한 사람이 있을 때 잘 그 공을 잘 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공을 들인다는 게 그 목적을 향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중국 선생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애터미 때문에 자기를 그 교육을 그 과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계를 뒀다고 해요. 왜? 자기는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터미와 상관없이 그냥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좋은 시너지가 났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부담을 없애주고 나라는 사람이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맞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나를 다시 보게 됐고 그 신뢰가 쌓이면서 애터미도 다시 알아보게 된 거고 그리고 물건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소개를 해줄 마음까지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너무 들이대면 결과는 좋지 않다. 그냥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누군가를 봐도 기대 이상 솔직히 기대하면 잘 실망이 너무 커서 기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기대 안 해요라고 저는 대놓고 이제 말하거든요. 왜냐면 기대한다고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너무 목적을 갖고 가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요. 결국 결과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선생님과 저의 관계가 좋아졌던 건 뭘까요? 그냥 나도 그 선생님이 배움이 너무 좋았고 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배우자 하는 그 목적이 그냥 공부였던 거죠. 선생님한테 애터미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접근을 한번 다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더라. 정작 우리 언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터미 물건 진짜 좋아. 근데 더 생각이 바뀐 거는 너하고 엄마가 실제 진짜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성장을 하니까 생각이 바뀐 것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버티는 게요. 지금 경기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콜마 있죠. 한국 콜마는 대기업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 콜마의 물건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의 그 브랜드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 제조 회사들이.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도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너지다 보니까 그게 흡수가 어떻게 돼요? 그 대기업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버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한국 콜마의 제품을 유통하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도 빚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요. 버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연체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요. 부동산도 지금 경기가 왜 어려울까요? 이자가 막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니까 파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막 1억씩 낮춰서 금매로 팔아버리고 막 처음에는 한두 명씩 하다가요. 어느 순간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버팁니다. 버티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결국은 빚이 없고 탄탄한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은 버틴다. 근데 애터미는 빚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애터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터미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자 안에서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버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업자가 그만둔 사업자의 소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자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 관리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겠죠. 그 흩어진 게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버틴 사람 쪽으로 흡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안에서도 결국은 꾸준히 버틴 사람한테 흡수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사람들은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떡할까요? 잘 버티고 있죠. 왜? 난 빚이 없잖아요. 애터미에서 꾸준히 내가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멤버십을 탄탄탄탄탄. 근데 저는 초창기 때 제가 너무 간절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도 제 카드 돌려막기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빚이 있을까요? 한 푼도 없습니다. 다 갚았어요. 저는 개인 빚도 처음에 국장 갈 때 우리 신랑이 나보러 너 국장 가고 싶냐서 너무 가고 싶다고 막 그랬을 때 신랑이 저한테 통장을 주기 전에 나보러 대출을 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 미칠 때는 근데 회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돈 모아봤자 돈이 시드가 작으면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이래나 저래나 했던 거 해가지고 돌려막기 식으로 막 해서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도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죠. 너무 무리한 것도 문제긴 했지만 그땐 저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신랑이 후원자였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나보러 나를 떠본 거지. 제가 진짜 절실한 사람인가 할까 안 할까를 사업가다 보니까 저를 딱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개인 빚을 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 할 거야 이래갖고 제가 개인비 한 2,700만 원 냈나? 직장 가려고? 저도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통장을 줬었어요. 4천만 원을 줬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하죠, 우리 신랑.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제가 든든한 지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개판으로 해서요, 여러분. 그런 고액가를 들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개인 빚을 제가 생각하니까 2,700만 원이라는 개인 빚을 이자가 적으니까 안 갚았었어요. 왜 갚을 일이 없지? 2%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갚고 계속 더 투자해갖고 더 키웠던 거예요. 제가 왜 돈이 없는데 그 갚아서 뭐해? 빨리 키워야지.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임페리얼님한테 이제 계속 상담하고 사람을 탄탄히 하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걸 배우면서 그거를 조금씩 갚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갚아버렸죠. 그래서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연체율이 없어요. 전 부동산 빚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팍 폭락했어요. 저희도. 제가 집을 3억 9천에 샀는데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냥 휴지 조각은 됐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빚이 없으니까 상관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애터미도 무자본 무점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제 자본까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맥을 정확히 알면서 제대로 후원을 하면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닥을 쳤던 애니까 올라가서 돈이 모여서 튼튼하겠지만 원래 지금 여유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가 하얀 길일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점점 늘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바닥이 없어질 수 있어요. 막 흡수가 되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를 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흡수 단계인데 여러분 이게 현장이 답인 게 뭐냐면요. 맨날 우리가 자꾸 이성현 박사님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론으로는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만 굴리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요 사람, 이 정치 박사 중에 러시아 정제 있잖아요. 러우 전쟁이 이론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전쟁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인터뷰 얘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인터뷰 날짜 러우 그러니까 하루 전날 22년 2월 23일 날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선전포고라고 러시아가 하지는 않았죠. 사실 이제 군대가 거기 전부 다 접경 지역엔 있고 들어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얘기는 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쟁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현장을 안 뛴 사람들의 전문가들은요. 아유 전쟁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이거 뭐야 맥마스터 맥마스터 장군은요 그날 딱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요 사람 전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전문가들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한다 그랬을 때 요 이 여자는 동부 돈바 쪽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은 끝까지 갈 거고 결국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요 박사가 조금 오반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다음날 전쟁 났잖아요. 다음날 봐봐요. 요 인터뷰 한 다음날 침공을 딱 한 거예요, 푸틴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의 예언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책상 앞에서 펜대 굴린 학자들은 다 필요 없고 역시 필드에서 실전을 뛴 사람이 아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되게 리얼하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맥마더처럼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애터미도 실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시스템 소득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정말 도덕적인 얘기는요. 그건 본사가 하는 거고 저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제는 다르다. 이론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무르라면 그 사람이 뭔가에 안착되게끔 행동을 해줘야 파트너들도 머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이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막 그래? 막 그래서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뛰면서 그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 다 전쟁을 해도요, 다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말을 알아듣고 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 거를 만든 사람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애터미 안에서도요. 버티는 사람도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너지는 사람의 소비자들이 흩어지면서 흡수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틴 사람 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잘 될 거다. 저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전 세계로 내 파트너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색깔이 다 들어가면서 전쟁에서 다 전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는 파트너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리얼하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어떻게 버텼고,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되게 가난했을 때 어떻게 버텼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가는 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진짜 그 바닥을 쳤을 때 버텨줬던 그 나한테 정말 도와줬던 사람이 지금의 신랑이었어요. 그때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님한테 임페리얼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임페리얼님도요. 다 도움의 손길을 주변에서 돈도 빌리고 막 별짓 다 하면서 그 꿋꿋이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버텨서 살아남고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됐죠. 그러니까 생존을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임페리얼님의 사건 그 안에 내용까지는 너무 리얼하게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도 바닥을 쳤는데 어떻게 버텼는가? 지금의 신랑이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너무 간절한데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이 없는데 우리 신랑이 밑에 파트너였잖아요. 남자친구였을 때. 그러면 내 신랑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눈빛과 열정. 근데 신랑도 내 밑에서 파트너에서 뭔가 후원을 해주는데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저한테 먼저 딱 그랬죠. 네가 그럼 대출해 딱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쭈뼛했었으면 우리 신랑에 4천만 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대출한다고 그럼 개인 대출 딱 하니까 어때요? 그 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와 열정과 제가 저거에 미쳤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쭈뼛쭈뼛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 미친 파트너는 일을 안 하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아시겠죠? 내가 성공해서 한다?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막 성공해서 제가 파트너들 후원할게요. 후원은요, 여러분, 그 그릇은 처음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 그릇이 나오지 나중에 뭐 할게요? 아니요. 제가 엄마 아빠를 봐도 없을 때도 그 성품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도우 총장님도 없을 때부터도 그게 갔기 때문에 그 그릇은 처음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런 깐들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제 강의가 현장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쫀쫀한 사업이 아니에요. 빅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게 보지 마세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터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복제잖아요. 세미나 참석인데, 우리가 내 파트너가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파트너가 나오려면 너도 세미나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참석을 안 해요. 아, 내 파트너 있을 때 나올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임페리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이기적인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말.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말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야, 네가 안 나와도 나중에는 파트너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제 끝까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빠져도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빠져도 파트너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게 말하세요. 네가 나중에 놀고 먹고 싶으면 귀찮아도 나와라고. 왜냐면 여러분 내가 나중에 놀고 먹고 여러분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 받고 싶어서 애터미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파 누워있어도 꼬박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애터미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을 위해서 놀고 먹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귀찮아도 나와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저한테 처음에 질문하셨거든요. 야, 이기적인 말. 야, 뭐라고 얘기할까 할 때 저도 되게 도덕적인 말 했었어요. 아, 복제, 제일 쉬운 걸 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런 말은 안 통한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파트너가 제일 쉬운 거를 복제해야죠. 이런 거는요, 되게 이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되게 이기적인 거.
그 사람한테 되게 이거 하고 싶다 그런 이기적인 말을 해야지 혹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아빠가 너무 남성분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어떻게 돼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빠는 파트너를 못 가게 했어요. 아유, 그 똑같은 얘기 뭐 하러 가요?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9명의 조직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성분들도 어느 정도 좀 세미나에 참석하면 안 갈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아빠를 확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빠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9명이 스스로 타는 솔선수범하면서 알아서 타는 파트너를 아유 그거 뭐 똑같은 얘기 듣냐고 안 들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 9명의 조직력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도 갑자기 저도 그랬는데 이제 아빠의 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도 하다 보면 그것도 돌을 닦는 일이잖아요. 제일 겁이 없는 사람들이 그 1년 하는 사람이래요. 1년짜리들은 다 안다 그러면서 막 팔도 막 이러는데 고수 한번 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 팍 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고수들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너무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아빠가 그걸 인정하면서 그 남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골프존 하시는 그 남자 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골프를 하면서 진짜 끝도 없이 이게 배움이 끝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인가 보네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선생님 나오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기적인 말을 해라. 야, 네 나중에 놀고 먹고 싶다며. 시스템 수도 받으려면 지금 파트너가 안착될 때까지 네가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귀찮아도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2025년 1월 17일 날 우리 석세스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빠져야 돼요?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석세스는 절대 안 빠진다. 그리고 줌 미팅 매주 한다. 이건 저의 아주 철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꾸준히 그렇게 참석을 하니까 내 파트너들도 계속 참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이 혼자 참석을 했는데 요 사람들이 이걸 습관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방에 이제 파트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에 세미나가 있고 뭐 해외에 세미나들이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참석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내 파트너들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되면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애터미가 당장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매주 참석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전업자가 아니면. 그러면 내가 고정적으로 나는 석세스는 절대 안 빠질 거야. 나는 뭐 부업가 세미나는 절대 안 빠질 거야. 뭔가가 그거는 자기의 원칙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복제가 절대 안 되고 내 파트너들도 시스템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두면 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열흘 동안 아주 아팠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굴러갔죠? 지금까지 제가 시스템을 계속 안착을 시켜놨더니 내 파트너들도 알아서 시스템이 굴러가더라. 그러니까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빠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맨날 세미나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그냥 뭐랄까 이론 같은 얘기니까 잘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저도. 근데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게 그래 맞아. 진짜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게 잘 굴러가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나 같은 파트너들을 복제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시스템 참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게 이기적인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말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석세스를 안 간다 그러면 이기적이게 말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거절이 사랑이고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사업이 잘 되고 바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실제 돈을 벌고 있고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입은 쉬운데 적극적이게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몇 사람 얘기를 해요. 근데 몇 사람 얘기를 했는데 딱 거절받으면 자존심 상하거든.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달아놓고 그냥 쭉 내려가시고 이제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이게 하잖아요. 되게 간절하신 분들 많거든요. 좀 본인 길이 지금 뭔가 하얀 길에서 뭔가를 도구를 찾고 있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뭘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거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가 보다 그냥 몰라서 그렇지가 익숙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목구멍까지가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맘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얘기하고 안 하고는 내 맘, 하고 안 하고는 지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그게 익숙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거절은 사랑이고 그리고 기회라. 여러분 지금 거절 안 하고 딱 오케이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아니 제 파트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럽니다. 사장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격 좋은 사람이 빛이 나는 거라고. 다 우리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이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의 착하고 일 잘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냐면,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요, 성격도 좋고, 사람 관리도 잘하는데 일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양쪽에 하나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많지는 않은데, 2명 생겼어요, 2명.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은 많아요. 일만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일 잘하고 착한 사람들. 그게 애초에 진짜 찐이야, 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저도 이제 생겼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뿌듯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애터미 딱 체질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저도, 나 같은 사람, 근데 저도 저 같은 경우 그냥 저 같은 사람만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저는 성격은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처럼 다 베풀지는 못해요. 이게 체력이 안 돼, 이가 안 좋아서 오복이 튼튼해야 되는데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비교를 못하지 약간 회피형이거든요. 저도 에너지가 안 돼. 근데 그런 거 저보다 더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관리는 잘 못하겠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나는 자본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후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다.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윈윈하면요. 애터미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를 만들면 돼요. 왜? 저도 저 같은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사람을 잘 못 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나 소나 달 수 있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일 잘하고 착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스폰서니까 내 밑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의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시길 바래요. 내가 사업 설명을 잘 못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 내려가야 되지.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치면 그게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잘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하면서 각자 하는 것 같지만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똘똘똘똘 자기만의 팀워크를 만들어서 꾸려나가야 돼요. 계속 조직을 활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 세계로 탄탄하게 나갑니다. 근데 애터미는 사람이 많으면 아까 보셨죠?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맨날 사건 사고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겠죠. 근데 우리는 맨 끝에만 가 있으면 시끄러워도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페리얼이 되려면 한 가지 색깔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원칙파예요. 그럼 나같이 원칙을 지키는 애들은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죠. 왜? 나는 파트너가 돈이 되게끔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같은 내 열정에서 빨리 막 직급을 가고 싶지. 근데 제가 그 파트너가 나와 맞출 수 있게끔 제가 계속 기다려주면서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돼? 팀워크로 가다 보니까 더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돈이 빨리 돼요? 빨리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도 계속 내 애터미에 가지고는 더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제가 다른 거를 더 굴려가지고 돈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막 투잡, 쓰리잡, 투잡도 해, 막 투자하면서 막 돈을 불리면서 막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무대뽀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성장은 되는데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가 있어서 임페리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내 색깔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제는 그 상대, 코치 능력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자질이 뭐예요? 그 제자가 뭘 잘하는가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딱 접목시켜서 그렇게 코치해 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도요, 여러분, 코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 색깔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보면서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보면서 내가 선생의, 스승의 역할, 멘토 역할처럼 그 사람의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저는 선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가 선수지 코치 능력은 있는 애가 아닌데 하나하나 또 배우면서 그 부족한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파트너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네. 옛날 같았으면,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리고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되게 리스크를 감당해.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만 그렇지.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맞추려는 거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성숙해진 거죠.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에는 제가 막, 제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고액과외를 들었고요. 막 못했고요. 막 이랬는데, 그거는 남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트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막 경험이 있고 자기가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판매를 못하는데 상대방은 판매를 잘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고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하나 그 상대방의 뭘 잘하고 뭘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거를 많이 많이 중점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팀워크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거, 내 파트너들을 어떻게 잘 꾸려가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리더라는 거는 그냥 안주해도 안 되는 거고 앞을 보면서 가는데 너무 빨리 가도 어때요? 내 파트너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잘 꽃길만 갈 수 있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담이 많아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최낙견 단장이 그러셨어요. 미팅 그리고 상담. 미팅 상담이 다예요. 왜냐면 나 혼자의 생각으로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래서 미팅하고 계보도 상담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계보도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보도도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상담을 하셔야 되냐?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상담하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최학교 단장,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단장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다 틀린 게 없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그냥 시스템만 참석하고 내 그냥 방향대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도 그 위에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올바른 길을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낙균 단장님은 지금도 상담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제가 최낙균 단장님의 계보도를 보게 됐어요. 그 임페리얼님이 이렇게 막 하다가. 근데
거기 보니까 오토 총장 막 무조건 된다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밑에 다 멤버십을 그려요. 그 임페리얼님도 다 밑에까지 다 그리시잖아요. 그게 그대로 복제돼 갖고 밑에까지 다 그리더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때요? 밑에까지 다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도 다 밑에까지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잘 굴러간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누가 사업을 잘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간절한 사람이 잘하겠죠. 그리고 애터미를 잘하는 거는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석세스도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건 30%고요. 그 분위기가 70%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기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애터미에서는 미팅, 상담이 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계속 끝에 밑에 누구를 잡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면서 계속 밑에 뎁스를 타고 가면 끝. 아시겠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점점 애터미의 사업 속도가